수화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4쪽입니다. 164쪽을 펴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침의 작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 그 소화 효소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164쪽 소화계의 구조와 기능 배우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소화계의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소화 효소, 소화 과정입니다. 학습 목표 소화계를 구성하는 소화기관의 종류와 각 소화기관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소화효소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소화관, 소화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섭취한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통로인 소화관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관이라고 해서 소화관이라고 부릅니다.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입부터 항문까지 이루어져 있죠. 입, 그 다음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2번 음식물이 소화관을 지나는 동안 소화액이 분비되어 영양소가 작은 크기로 분해된다. 소화액이 분비되어 영양소가 작은 크기로 분해가 됩니다. 간, 쓸개, 이자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는 않지만 소화액을 분비하는 등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 쓸개, 이자는 소화관은 아니에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소화관은 아닌데 이 간, 쓸개, 이자에서 소화액이 분비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주머니 모양이 위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쓸개, 간입니다. 간이 이렇게 있고 간 밑에 초록색 이게 쓸개입니다. 쓸개. 그 다음에 위아래쪽에 여기 좀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자입니다. 이자, 췌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간, 쓸개, 이자에서 소화액이 분비됩니다. 소화효소 영양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입니다. 촉진, 영양소가 분해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소화효소라고 합니다. 소화액 속에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2번, 체온 범위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며 체온, 우리 36.5도죠? 체온 범위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각각의 소화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합니다. 우리 한 열쇠로 한 자물쇠만 열 수 있죠. 얘도 똑같습니다. 한 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 범위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소화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 모양이 변형되어서 잘 작용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체온 범위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있는데 이 아밀레이스는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 녹말만 분해합니다. 녹말만. 단백질이나 지방은 분해하지 못해요. 이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화계 교과서 164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164쪽 그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침샘이 있습니다. 침샘에서
입안으로 침을 분비합니다. 침샘에 들어있는 침 속에는 소화효소,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은 음식물을 이로 잘게 부수고 침과 골고루 섞어 탄수화물, 녹말을 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기계적 소화. 음식물을 잘 침과 골고루 섞는 거, 혀가 섞어주겠죠? 그 다음에 이가 잘게 부수는 거, 이런 건 기계적 소화가 해당되고, 침샘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하는 건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간이 있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갈색 간. 간에서는 쓸개즙을 만듭니다. 쓸개즙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여기 쓸개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말을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나중에 소화가 끝난 후에 여기에다 저장을 합니다. 저장. 그 다음에 간에서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독성 물질 해독. 간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쓸개. 이 초록색이 쓸개인데 쓸개즙을 저장하고 있다가 음식물이 소장으로 들어오면, 소장 여기 작은 창자입니다. 들어오면 쓸개즙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쓸개즙이 나와서 음식물과 섞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자. 요 위 아래쪽에 있는 요게 이자입니다. 이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녹말, 단백질, 지방을 각각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이자입니다. 이자에서는 이자액을 만들어 소장으로 분비됩니다. 이자는 소화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3대 영양소를 소화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이 지나는 길, 입, 그 다음에 식도는 입과 연결하는 가늘고 긴 관으로 음식물을 위로 내려보냅니다. 이게 식도를 거쳐서 이제 위로 가겠죠.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으며 위액을 분비합니다. 위에서 나오는 액이라고 해서 위액, 단백질을 소화합니다. 단백질. 입에서는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됩니다. 그 다음 위아래쪽을 소장이라고 합니다. 소장, 작을 소자죠. 가느다란 가늘고 긴 간을 소장이라고 그래요. 소장은 길고 가는 간으로 영양소가 최종 산물로 소화되어 흡수하는 곳입니다. 이게 다 소장입니다. 소화된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흡수.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굵고 여기 간이 대장입니다.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대장은 소장보다 굵은 간으로 음식물의 찌꺼기 속에 여분의 수분을 흡수합니다. 물을 흡수합니다. 대장에서는 물을 흡수합니다. 대장 여기. 그다음에 마지막 항문이 여기 잘렸는데 항문은 음식물 찌꺼기를 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입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을 배설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배설기관이 아니라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기관, 음식물이 지나는 길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소화계 그림에 섭취한 음식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화살표로 표시해보자 했어요. 입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64쪽 그림에다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화 과정. 먼저 입에서의 소화.
입에서는 탄수화물, 녹말이 최초로 소화됩니다. 녹말이 탄수화물에서 제일 대표적인 영양소예요.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에 의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됩니다. 녹말은 당이 여러 개 붙은 다당류예요. 다당류. 그래서 여러 개 붙어 있는 커다란 녹말을 엿당은 이당류라고 그래요. 당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두 개씩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빵을 먹었네요. 식빵. 이가 씹는 작용을 해서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분해를 해요. 씹는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럼 침이 잘 묻겠죠. 그럼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이게 육각형 모양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게 녹말입니다. 이게 하나가 당이에요. 당이 여러 개 붙어 있는 다당류인 녹말을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이렇게 두 개씩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이렇게 두 개씩 분해가 되는데 여기는 아직 4개죠?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작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입속에 음식물을 오래 머물고 씹고 있으면 이게 다 분해가 되는데 금방 삼켜버리면 이렇게 분해를 못해요. 분해를 못하고 그냥 덩어리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씩 엿당으로 분해를 합니다. 근데 입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게 분해하지 못한 덩어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요. 식도는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도착했어요. 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 여러분이 먹은 고기, 단백질이죠. 고기 속에 들어있는 게 단백질이 최초로 소화됩니다. 음식물이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오면 위샘에서 위액이 분비되어 음식물과 섞입니다. 위액에는 소화효소인 펩신과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이 들어있어요. 염산.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넘어오면 신맛을 느껴요. 그게 염산 때문입니다. 염산. 이렇게 강한 산이 위에서 나오는데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음식물이 더 이상 상하지 않게 소화되는 과정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염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펩신이 잘 작용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펩신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 펩신이 염산이 없으면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펩신이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조금 작은 단백질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펩신은 단백질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펩신과 염산의 작용으로 이 펩신은 염산이 있어야지만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작용으로 음식물 속의 단백질을 중간 단계로 조금 작은 단백질로 분해합니다. 여기 보세요. 펩시노젠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게 염산하고 만나면 펩신이 돼요. 이 펩신이 이게 단백질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을 펩신이 이렇게 중간중간 분해를 해요. 가위로 잘라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펩신입니다. 이 소화효소가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장.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 중에 탄수화물은 입에서 최초의 소화가 이루어지고 단백질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지방은 최초로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음식물이 소장으로 들어오면 이자액과 쓸개즙이 소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소장으로 분비되는 소화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에서 만들어진 이자액,
그 다음에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소장으로 나옵니다. 먼저 이자액. 이자액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자에서 만들어지는데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 등의 소화효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자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3가지,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기억하세요. 그래서 3대 영양소, 녹말, 단백질,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말은 포도당 하나하나, 녹말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라면 포도당은 당이 하나가 있는 단당류예요. 그래서 단당류로 쪼개져야지만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 분해가 됩니다. 녹말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녹말, 단백질, 지방이 모두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 간에서 생성되어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소장으로 분비되는 게 쓸개즙이겠죠. 쓸개즙에는 소화효소는 없지만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 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 지방이 잘 소화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간에 이상이 생기면 쓸개즙을 못 만들겠죠. 그럼 쓸개즙이 안 만들어지면 지방의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소장으로 분비되는데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과서 165쪽 해보기 해보겠습니다. 영양소는 어떻게 소화될까? 소화관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소화효소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먹은 3대 영양소, 음식물로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녹말, 단백질, 지방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 각각 최종적으로 어떤 물질로 되는가 했어요. 먼저 녹말은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2가지로 분해가 됩니다.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녹말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최종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소화액에 들어있으면서 음식물 속 영양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 우리 배웠죠? 소화효소라고 합니다. 소화효소. 책에다 쓰세요. 2번 지방이 처음으로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기 시작한 소화기관을 써보자 했어요. 우리 지방이 처음 소화되기 시작하는 곳은 바로 소장이 되겠습니다. 소장을 지나가면 이자액에서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처음으로 소화되기 시작한 소화기관은 소장입니다. 소장.
그다음에 3번.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 그 까닭은 음식물을 꼭꼭 씹으면 음식물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작을수록 침과 섞이는 표면적이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럼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가 작용하기에 아주 좋겠죠. 그래서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일어납니다. 꼭꼭 씹어 먹으면 작게 부서지면서 음식물이 소화액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져 소화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아까 그림이 해보기에서 그림이 하나가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이 그림 아주 중요합니다. 교과서 165쪽. 탄수화물. 이거 하나하나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여러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녹말이에요. 그래서 녹말은 마늘 따자를 써서 다당류라고 불러요. 엿당은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죠. 그래서 이당류. 네, 마지막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걸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으로 쪼개져야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음식물을 작게 분해하는 과정이 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하는 소화 효소는 아밀레이스입니다. 아밀레이스는 침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자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밀레이스가 더 나와서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엿당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그 다음 단백질. 단백질은 이렇게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아미노산이 한 20종류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커다란 덩어리가 단백질이에요. 이걸 위에서 나오는 펩신이 여기다 책에다 쓰세요. 펩신은 위에서 나옵니다. 위에서 나오는 펩신이 작은 조각으로 작은 단백질로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에서 나오는 트립신이 한 번 더 분해해서 이걸 하나하나 낱개로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방. 지방은 쓸개즙이 나와서 이렇게 커다란 지방을 이렇게 작은 덩어리로 쪼개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에서 나오는 라이페이스가 이렇게 분해합니다. 이 작은 건 지방산,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덩어리는 모노글리세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합니다. 이 그림이 소화를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165쪽까지 소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